자, 이제 우리 김영준 박사님 순서인데요. 자, 침과 뜸 그리고 한약 등으로 치료를 하는 한의학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한의학인데 뇌과학과 이제 접점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언뜻 쉽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그 친척들한테 침 치료를 해주면은 다 좋아졌대요. 아, 좋아졌는데 하면서도 기분 탓인가? 아니면 진짜로 침 효과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해서는 친근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기분 탓인가? 아니면 진짜로 이거 좋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증명해 볼 수 있나? 했을 때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들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침 치료 이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그 MRI로 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뇌과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텐데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한테 침을 놨어요. 8주 동안 침을 놨었는데 침을 놓을 때 저희가 진짜 침을 놓고 가짜 침을 놔요. 그래서 진짜 침하고 가짜 침을 놨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진짜 침을 놨을 때만 이 손목의 정중신경의 전도도를 쟀을 때 정중신경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침을 놨을 때만 신경이 좋아지는구나. 또 침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3개월 뒤에 그 환자들한테 통증을 물어봤더니 진짜 침을 맞았을 때만 통증이 좋아졌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침이 정중신경의 전도도를 좋아지게 하고 통증도 좋아지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얻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뇌를 찍었어요. 뇌의 1차 감각 영역에 여기 분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침을 놓으면서 손의 영역을 관찰했거든요. 근데 손의 영역을 관찰할 때 처음에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 영역이 정상인들보다 쪼그라져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침을 놔서 이 사람들이 통증이 좋아지니까 통증이 좋아지는 그 것만큼 그 손의 영역이 뇌에서 커지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가 단순히 이제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뇌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손목의 정중신경을 좋아지게 한다.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관련이 아주 깊게 있는 거군요. 네. 와. 박사님은 어떤 계기로 그럼 한의학과 뇌과학 융합 연구를 하시게 됐나요? 사실 계기는 단순합니다. 제가 공대를 원래 전공했었는데 제 친구들이 공대 나온 친구들 중에 그 컴퓨터를 잘하니까 뇌 영상을 분석하는 걸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증명하고 싶은 게 있다 했더니 그 뇌 영상을 공부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제 대학원에 같이 가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술을 한 잔 먹었더니 다음에는 이제 그 연구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술 한 잔 하시고 그냥 학생이 되신 거예요? 그럼 원래 공대생이셨고 원래 컴퓨터를 하다가 그 한의학을 하게 됐었는데 그 한의원을 하다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증명할 게 필요하고 보여줄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걸 찾다가 뇌영상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공대에 몸담았던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연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네요, 결과적으로. 예, 한의학을 처음에 갔을 때는 야, 공대에 뭐 컴퓨터 이거 배웠죠, 쓸모없는데 왜 했을까, 나이만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뇌영상을 하면서 이제 뇌영상이 컴퓨팅 파워,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공대 그만두시고 그러면 또 수능 보셔서 다시 한의대 가셨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저 도전 꽤나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많이 하셨죠. 엄청나시네요. 예. 그리고 박사님은 그 뇌영상 연구를 하버드 대학의 그 마르티노 센터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요. 그 외국인들과 이런 뇌영상 연구를 같이 하시다가 재미난 일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혹시 궁금해요. 저희가 그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손목이 아픈 게 직업병이에요. 손목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직업병인데 치료해 주셨어요? 예, 그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치료해 줄 수 없냐고 해서 이제 논문 쓰다가 손목이 아픈 친구들은 제가 손목에 침을 놔주기도 하고 허리가 아픈 친구들은 또 허리에 침을 놔주기도 하면서 한약의 효과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같이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또 공동 연구를 하시군요. 예. 저희 한의학연구원하고 하버드하고 그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뇌영상 연구, 침치료 연구를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하버드에 잠시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지금은 저 없어졌습니다. 대전에 하버드 학원이라는 그 재수 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하버드 학원 1기입니다. 농담이 진짜예요. 예.
긴장하신다더니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저는 항상 평소에도 궁금한 게 서양 사람들은 이 한의학을 중국의 의학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 않나. 예. 그 부분은 어떤가요? 물론 이제 시작이 됐을 때는 중국에서 시작한 게 맞을 수 있는데 저희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침 치료를 계속 수행해 왔고 그다음에 한국에만 또 독자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사상 체질 의학이라든가 사암 침법이라든가 이런 침법들이 또 한국에서 개발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의학도 이제 예. 인정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목표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불안이나 우울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한약이나 침 이런 효과들을 또 증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이미영 박사님 순서인데요. 세 분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조바심이 나셨을 때 괜찮으셨어요? 아니 많이 조바심 납니다.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특이하게 수의학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수의학을 하시면서 어떻게 한의학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수의학 전공하고 이제 박사 마치고 박사 후 과정을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에서 약간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는데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물리치료 이런 거 다 받았는데 쉽게 이제 치료가 안 됐는데 저희 연구실에 중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메디컬 닥터임에도 불구하고 중의학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 통증을 얘기했더니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침을 놔줬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전에 한국에서 한의원 다닐 때는 한 일주일 다니고 안 낫네 하고 좀 좋아졌으면 이제 안 가고 이랬는데 꾸준히 한 달을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뒤로는 제가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20여 년 전이니까 한의학에 대해서 약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치료가 되는 걸까? 그러면 치료가 되면 무슨 기전일까? 어떠한 기전으로 이런 치료가 되는 걸까라는 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치료를 받은 거 보니까 뭔가 있기는 한 것 같다. 한국에 돌아가면 한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아니, 저도 알력연을 네네. 함께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수의학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네네. 그럼 수의학 하시고 또 한의학을 이어서 네, 저는 이제 수의학하고 한의학을 따로 전공을 한 건 아니고요. 아니시고 네, 한의학연구원에 입사하면서 한의학을 연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박사과정 할 때는 그 일본에 있는 라쿠노 가쿠엔 대학이라는 그 연구자들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일본 연구자들이 가져오는 샘플이 그때 경혈, 경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한의학이 훨씬 훌륭한 것 같은데 안 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 때만 해도 수의학에서는 수의 한방 이런 과목이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로디도 그러면 한방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도 한방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이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런 20여 년 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저희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수면 위로 이러한 기전으로 이러한 효과가 나는 거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렇군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일반화되어 있진 않죠. 동물병원에서 한의학적으로 동물을 치료하는 일반화되어 있진 않은데 많이 보급화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군요. 네. 저희 동네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네요. 아마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어떤 정말 이 꿋꿋한 연구인의 자세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미영 박사님 연구 분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호흡기 질환 치료가 이제 전문 연구 분야시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계기가 있었을까요? 한국은 그 대기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아토피나 천식이, 소아 천식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아토피나 천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갖가지 민간요법을 다 찾아봤거든요. 좋다고 하는 거 끓여 먹어보고 해서 저희 아이는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어서 얘가 우리 아이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얘가 치료가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 호흡기 질환 과제에 지원을 해서 과제비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깊게 좀 연구해 보자. 네네. 그런 계기가 있으셨군요. 그리고 한약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시면 아까 그 전자약 얘기 나올 때 약간 움찔하신 건 바로 그 부분 때문인가요? 어떻게? 네, 전자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인가? 자극을 주는 건데 그 약인가? 어떻게 연구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연구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도 지금 거의 떨어져 계시는 그 느낌이네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분야는 조금은 좀 다릅니다. 자, 한약 연구의 목표 혹은 또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 한약 연구의 목표라면 지금은 한약 제재 개발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IND 승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면 임상시험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약을 가지고 그런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증명을 해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요거 승인을 받은 것이 이제 임상시험을 하고 그래서 한약 제재로 허가를 받아서 네, 판매가 되는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연구고요. 또 하나는 한약의 특징은 장점은 멀티 컴포넌트, 멀티 타겟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전이 굉장히 복잡하고 관련된 그런 타겟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티 컴포넌트, 멀티 타겟의 장점을 가진 한약과 그다음에 이제 양약, 그 양한방 복합을 해서 뭘 치료하는 허가 물질도 개발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약이 점점 발전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어떤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약도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치료제도 개발될 수 있고. 네, 한약의 장점은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과제는 아니고 연구원 내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방, 치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서요. 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치료제 개발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목이 한 1시간 이상 이야기를 하면 약간 음이탈이 생기고 그것이 만약 생방송일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함을 겪습니다. 라디오의 예를 들면 제 옆에 계시는 양희은 누님은 어마어마한 성량과 지칠 줄 모르는 어떤 열정으로 쭉쭉 너 이름이 뭐니? 이걸 그냥 2시간 내내 하셔도 목이 괜찮은데 저는 1시간이 지나면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이렇게 딱 먹으면 괜찮아요. 쓱 자극 오면 목이 막 꾀꼬리처럼 변하는. 그럼 불가능하겠죠? 꾀꼬리 같은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매일 아침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청취자분들의 그 따뜻한 사연을 약 삼아 제가 이겨내고 있어요. 상당히 좋아하시네. 요런 멘트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미영 박사께서 연구하신 부분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일반 환자들,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이제 이런 한약 제제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구매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좀 더 편리성이 있어서 이용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혜택 받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려나?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알쓸 한과 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아주 너무나 유익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될 여러 좋은 말씀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